자, 아우디 코리아의 공식 드라이버 윤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 뒤에 있는 바로 이 차가 더 뉴 아우디 R8입니다. 70년이죠. 완전 풀 체인지 됐고요. 근데 이 스포츠카를 제가 어렵게 설명하면 힘드시겠죠? 짧게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고성능 스포츠카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르망 24시간이라는 레이스 아세요? 네, 24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시합을 해는 차의 내구성과 드라이버의 내구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거기에서 무려 5차례나 우승을 거머쥔 이 차로 RA 레이스카로 만들어진 양산형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디자인을 먼저 보실 텐데요. 전면부를 보시면 흡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일반 차에서 우리가 이제 그릴이라고 부르죠. 아우디에서는 싱글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넓어지고 낮아졌습니다. 이게 왜 넓어졌을까요? 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어요. 근데 엔진 안에 열을 식혀주는 게 물이 들어가고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 물을 담당하는 라지에이터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공기가 많이 흡입돼서 라지에이터 안에 있는 물을 차갑게 식혀줘야지만이 바로 엔진의 냉각을 빨리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싱글 프레임이 더욱더 넓어졌고, 양쪽에 있는 이 다른 구멍들은 어디로 가냐? 하나는 브레이크 쪽, 브레이크에서 발생되는 열을 잡아주기 위한 공간이고요. 하나는 엔진 오일과 스티어링에 오일이 또 들어가는데 그 오일들을 내구성 좋게 만들어주는 흡입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완전히 풀 체인지 됐죠. 라이트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그걸 짚고 넘어가면요, 전 세계 최초로 레이저 라이트부터 그 다음에 LED 헤드라이트까지 아우디에서 최초로 개발까지 동시에 장착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 헤드라이트의 구조를 좀 볼게요. 안에 이렇게 약간은 복잡하죠? 하지만 저 흰색의 레이저 모듈이라는 장치가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러 라이트를 한번 레이저 헤드라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주행실 때 빛이 퍼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헤드라이트 빛이 간다면 더욱더 안전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차를 좀 옆으로 돌려주세요. 옆모습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옆으로 돌리게 되면 바로 시선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 휠입니다. 휠이 마그네슘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그런 휠 소재로 만든 게 아니라 티탄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티탄은 소재 중에 강하고 가볍죠. 그래서 20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자, 차량 멈춰주세요. 휠이 커지는 건 외관상으로만 이뻐 보이려고 휠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휠이 커지면 당연히 타이어까지 커집니다. 타이어가 커지면 넓어지고 지면에 닿는 면적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립력이 더 많이 발생되면서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모델에는 이게 바로 블레이드라는 건데요, 일체형이었어요, 위에서부터. 근데 약간 밋밋하고 차를 좁게끔 보여주는 디자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양쪽으로 분리시키면서 역동적인 디자인을 연출해낼 수 있는 거죠. 2016년 뉴 모델에도 역시 카본 소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R8을 몰고 다녔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문을 열 때 도어 손잡이가 여기에 있거든요. 잘 깨졌어요. 근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도어 손잡이를 이 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심플한 디자인까지 연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 계시니까 잘 보이시잖아요, 도어 손잡이가. 근데 위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정면으로 봤을 때. 자, 차를 뒤로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바뀐 부분 중에 또 뒷면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일단 2015년도 모델에는 스포일러가 안 보이죠? 한 120km 속도를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스포일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6년 뉴 모델에는 바로 상시 리얼 카본으로 스포일러를 장착을 해놨고요. 이 스포일러의 역할은 뭐냐면요, 괜히 폼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일단 고성능 차에서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코너를 들어가죠. 그때 뒤에가 미끌리는 현상을 방지해 주는 게 바로 이 스포일러입니다. 어떻게? 공기가 위로 타고 들어와서 이 날개를 누르면 차가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그립력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밑으로 와서 테일램프를 보잖아요. 다 일직선이었죠. 하지만 이거는 각을 주면서 더 와일드하게 옆으로 키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동을 했을 때 테일램프에서 들어오는 브레이크 점등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더 많이 띄기 때문에 넓게 진하게 간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고려한 거죠. 그리고 밑으로 오시면 또 구멍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을 바로 사이드 부분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열을 이쪽으로 빼내는 배출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것도 다 리얼 카본이죠. 디퓨저예요. 디퓨저 왜 달까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공기 흐름은 위에서도 있지만 차량 바닥에서도 일어납니다. 코너링을 들어갔을 때 이 날개가 없으면 공기가 걸리는 데가 없겠죠. 그러면 차가 힘을 못 씁니다. 쉽게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이 날개가 바닥으로 흐르는 공기를 딱 잡아줌으로써 더욱더 안전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리어 디퓨저입니다. 거기에 머플러 팁을 보시면 2015년도 모델에는 동그랗게 조금 밋밋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사각 머플러 팁을 교체를 하면서 굉장히 옆으로 와일드하게 넓어버리는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를 보실 건데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타고 다니면서 제일 불편했던 거 내비게이션, 핸드폰 USB 단자, 그런 게 슈퍼카에는 없어요. 웬만한 슈퍼카에는 안에 다 장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놓고 항상 운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완벽하게 그런 모든 편의 시설을 이 계기판 안에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모드 중에는 드라이, 웻, 스노우. 아무리 자기가 드라이빙을 잘해도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지면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모드만 변경해주면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스포티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실까요? 자, 이 콕핏 안에 드라이버가 승차하는 공간을 콕핏이라고 합니다. 콕핏 안에 바게닝 스위치들이 스티어링 안에 많이 들어있죠. 핸들 안에 모든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안에를 보시면 심지어 에어프레셔, 타이어 공기압이죠. 공기압부터 시작해서 타이어 온도, 그 다음에 많은 유온, 수온, 물온도까지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내비게이션까지 계기판에 이렇게 탑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킷시트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대세들이 일반 승용차에도 양옆으로 약간의 세미 버킷시트로 다 나오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고속으로 차량을 주행해서 코너링을 들어갔을 때 반대 방향으로 사람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때 버킷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죠? 몸이 이동을 하면서 내가 원치 않게 스티어링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바로 부품 중에 하나가 시트입니다. 그래서 버킷 시트를 장착을 했고, 실내에 있는 모든 카본 소재는 무광 카본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빛이 들어와서 역으로 드라이버한테 반사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자, 시프트 레버 디자인도 완벽하게 바뀌었죠. 솔직히 이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MMI 컨트롤 버튼하고 터치패드예요. 글씨만 쓰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냐?
이 원 안에 손으로 그냥 부산해운대 치면 부산해운대 검색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터치만 누르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카레이서이자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퍼포먼스, 엔진, 트랜스미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힘들어지겠죠? 네. 자, 일단 심장을 보죠. 심장을 보면 5200cc의 V10. V10이 뭘까요? 피스톤이 10개예요. 안에, 엔진 안에 피스톤이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출력은 610마력, 최대 토크는 57.2. 전년도 모델 대비 제로백은 0.3초 당겨진 3.1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속도는 13km 플러스 된 330km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RPM 최대 영역대가 8700 RPM입니다.